탈무드는 약 1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의 지혜서예요. 그 안에는 5000년에 가까운 유대민족의 삶과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차지하는 비결, 그 중심엔 언제나 이 탈무드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살아있는 이야기 모음집이죠. 하루 한 편 짧은 이야기로 우리 아이의 지혜, 판단력,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듣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탈무드 오디오북 솔로몬 왕과 두 어머니.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사막의 태양이 막 떠오르려는 고대 도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살고 있었죠. 솔로몬 왕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유명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지요. 오늘도 왕의 법정 앞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두 여인이 서로 아기를 품에 안고 다투고 있었지요. 두 여인은 같은 집에 사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아이를 낳았고 한 아이는 밤사이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지금 남은 한 아이를 두고 서로가 친어머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이 아이를 저에게 돌려주세요. 이 아이는 분명 제 아기입니다. 밤새 제가 품에 안고 잤어요.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실수로 눌러 죽이고 제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고 지금 안고 있는 이 아기가 바로 제 아기입니다. 왕은 잠시 두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요. 좋소. 이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겠소. 안 됩니다. 제발 제 아기를 해치지 마세요.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아이만 살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래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습니다. 반씩 나누죠. 솔로몬 왕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여인이오. 아이를 해치지 않으려 했던 그녀야말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지요. 이 재판은 지혜의 힘으로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솔로몬 왕의 명성은 더더욱 높아졌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지요. 사랑은 때때로 소유하고 싶은 욕심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사랑을 보았던 것이죠. 그저 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진심을.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엄마 아빠를 안아보며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사랑은 말로 표현할 때 더 커진답니다. 그리고 오늘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봐도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려보는 것도 좋고요. 오늘 함께한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탈무드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우리 모두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안녕. 탈무드 오디오북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른 언덕 아래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욕심 많지만 일도 열심히 하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름은 요셉. 요셉은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거위를 한 마리 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은 거위가 낳은 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은 평범한 알이 아니라 바로 황금으로 된 알이었죠. 이럴 수가. 진짜 황금이잖아. 이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요셉은 매일 아침 황금알을 하나씩 얻으며 조용히 부자가 되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조용해지지 않았죠. 요셉은 하루에 한 알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거위 뱃속에는 황금이 가득할지도 몰라. 왜 하루에 한 알뿐이지? 거위 뱃속을 열면 황금을 전부 가질 수 있을 텐데. 결국 요셉은 거위를 잡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황금은커녕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요셉은 후회했어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행복을 욕심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루 한 알이면 충분했는데. 이제 요셉은 다시 가난해졌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배워가기 시작했답니다. 요셉은 매일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행복은 황금에 있는 게 아니었어. 함께 웃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진짜 부자지. 이제 그는 매일 마을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하나씩 받는 것과 한 번에 전부 가지는 것,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족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고 오늘 하루 중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아요. 오늘도 함께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엔 또 다른 탈무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우리 모두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안녕. 탈무드 오디오북 나귀를 잃은 농부. 오래전 어느 마을 파란 하늘과 푸른 들판 아래 농부 레비가 살고 있었어요. 레비는 가족과 함께 정직하게 살며 작은 밭을 가꾸고 나귀 한 마리와 함께 일을 했죠. 그 나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레비의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이름은 보모. 레비는 보모에게 말을 걸며 함께 밭을 갈고 장을 다녔답니다. 보모야, 오늘은 당근을 심어야지. 너도 신나지? 하하하.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레비가 잠에서 깨어보니 보모가 없었어요. 밭에도 헛간에도 마을에도 보이지 않았죠. 보모야, 어디 있니 보모? 레비는 온 마을을 뒤졌지만 나귀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졌고 눈물이 났죠. 나는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짓지? 보모야. 레비 안 됐네. 나귀 없이 어떻게 살지? 이런 일은 정말 재수 없을 때 생기지. 그때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다가왔어요.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지. 이 일도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슬프기만 해요. 슬픔 뒤에는 늘 배움이 오지. 조금 더 기다려보게. 며칠 후 레비는 근처 숲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엄마랑 길이 엇갈렸어요.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레비는 소년을 마을로 데려가 보살폈어요. 이 아이는 고아였고 가족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레비는 아이를 가족처럼 키우기로 결심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란다. 우리 함께 보모 없이도 밭을 갈아보자. 레비와 아이는 함께 농사를 지었고 예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은 놀랐죠. 저 아이가 레비에게 새 희망을 줬네. 그게 바로 인생이야. 때론 이름을 통해 더 큰 걸 얻는 법이지. 보모를 잃은 건 슬펐지만 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그 이상으로 소중해요. 친구들, 오늘 레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엄마 아빠 혹은 가족에게 오늘 느낀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잃었지만 얻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어요.
세상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속엔 늘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도 레비처럼 슬픔을 이겨내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봐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탈무드 이야기로 만나요. 우리 모두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안녕. 탈무드 오디오북 지혜로운 아들들. 옛날 옛적 한 지혜로운 상인이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아들들이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기를 바랬지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세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 셋은 이제 어른이 될 준비가 되어야 해.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겠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오너라. 세 아들은 놀랐지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아들은 크고 번화한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는 화려한 옷을 입은 상인을 만나게 되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지.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으니까. 첫째 아들은 금화로 가득한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너는 부의 가치를 배웠구나. 잘했다. 둘째 아들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왕궁에 도착했어요. 그는 장군과 병사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세상은 힘이 지배한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지. 그는 칼과 방패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너는 권력의 본질을 배웠구나. 잘했다. 셋째 아들은 길을 떠나 숲을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죠. 중요한 걸 찾고 있다고. 자네 마음속을 먼저 살펴보게. 노인은 셋째에게 매일 나무를 심게 했고 마을 사람을 돕게 했어요. 그러자 셋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죠. 이제 알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단다. 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섰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돈도 힘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너희 마음에 달렸단다. 셋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란다.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 그게 있으면 다른 것도 모두 소중해지지. 친구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아들과 비슷하다고 느꼈나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요? 마음이 평화로울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오늘 하루 중 가장 고마웠던 순간을 생각해보고 진짜 소중한 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진짜 지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우리도 셋째 아들처럼 질문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탈무드 이야기로 만나요. 우리 모두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안녕. 탈무드 오디오북 거짓말쟁이 소년과 진짜 늑대. 푸른 언덕 위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야곱. 야곱은 매일 양들을 데리고 들판을 나가 돌보는 양치기였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심심해지곤 했어요. 오늘도 별일 없겠지. 아, 재밌는 일 없을까?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당장 가보자. 하지만 늑대는 없었어요. 야곱은 깔깔 웃으며 말했죠. 장난이었어요. 너무 심심해서요. 장난이라고?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며칠 뒤 야곱은 또 외쳤어요. 늑대다! 이번엔 진짜 늑대예요. 사람들은 또 달려왔지만 역시 아무 일도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2번이나 거짓말이라니. 다음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야곱은 조금 미안했지만 아직은 그 말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숲속에서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은 놀라 도망가고 야곱은 무서워서 외쳤죠.
늑대예요. 도와주세요. 진짜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일 거야. 제발요. 진짜예요. 야곱은 울면서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양들도 다 도망갔고 너무 무서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고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야곱아,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단다. 하지만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야곱은 마을 일을 돕고 양들을 다시 찾으며 노력했어요. 매일 진심으로 행동하고 마을 사람들을 돕자 사람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야곱 형이 오늘은 진짜 도와줬어요. 이제 다시 믿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얼마 후 야곱은 마을에서 다시 양치기로 일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그를 진심으로 다시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믿음은 왜 소중할까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 적이 있었나요? 오늘 가족과 함께 서로 믿고 고마웠던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신뢰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한 번 깨지면 다시 얻기 어렵지만 진심은 언제나 마음을 다시 연결해 준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실수에서 배우고 진심으로 사는 연습을 해보아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탈무드 이야기로 만나요. 우리 모두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안녕!